수필을 읽어주는 자매지 조경자 마술사입니다. 지는 해를 즐기는 법. 칼 필레몬. 에드워나 엘버터 94세. 나이듦에 대한 충고라. 세상에 숨어있는 마법들을 찾게. 이 세상은 마법 같은 곳이지.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감상하는 것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지. 나이가 들면 모든 일이 감사하고 행복하다네. 인생을 즐겨야 해. 조금 더 성숙해지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인격이 금방 성숙해도 되는 건 아니니까. 나도 한때는 노인이 되면 누구나 흔들의자에 앉아 그저 삶을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 나뿐 아니야. 다들 마찬가지더라고. 지금 내가 춤을 추지는 못하지만 몸만 허락한다면 얼마든 출 것 같아. 세상 그 누구도 지루하게 살 이유가 없어. 내가 늘 하는 말이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곳이라면 정말 지루할 거야.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대통령이 60세 생일을 전해 워싱턴 포스트의 한 기자가 나에게 코멘트를 청했다. 당시 그 기자가 썼던 기사에 의하면 부시 대통령은 생일 파티가 있기 몇 주 전부터 나이 드는 것을 불평했다고 한다. 최근 몇 달 동안 부시 대통령은 연설을 하면서 자신을 시시각각 늙어가는 대통령, 백발의 반열에 합류한 사람, 늙어가는 사람, 급속도로 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런 반응에 대해 나는 노인학자로서 이렇게 해석해 주었다. 베이비붐 세대에게 60세가 된다는 것은 꽤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신들은 영원히 나이를 먹지 않으리라 믿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이제는 삶의 기회들이 더 이상 없다는 실존적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코멘트가 실린 기사를 다시 봤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무릎을 쳤다. 아무렇지도 않게 베이비붐 세대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것은 내 안에 깊숙이 자리한 나이듦에 대한 공포를 이야기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전형적인 베이비붐 세대다. 2차 대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마어마한 출생붐이 일었고 나는 그 붐이 절정에 달했던 1954년에 태어났다. 그리고 카우보이 복장, 훌라후프, 콩나물시루 같은 초등학교 교실, 원자 폭탄에 대한 두려움, TV 문화가 보편화되는 과정 등을 모두 겪었다. 베이비붐 세대를 규정할 만한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모두 가슴속에 피트배를 품고 산다는 것이다. 이 세대는 나이를 먹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물론 U, S세대니 Y세대를 하는 세대들도 역시 노화 과정을 완강히 부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겉으로 젊음을 지향했던 베이비붐 세대는 노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와인 공장 개납, 탐험여행, 빨간 스포츠가 두세 번의 결혼 뒤에는 나이 드는 것이 불가항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심리가 숨어있다. 17세기 정치인이자 신이었던 앤드루 마블은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느낌을 단 두 줄로 잘도 표현했다. 그러나 나는 덩대에서 듣는다. 시간이 날개 달린 전차처럼 달려오는 소리를.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 까미는 이런 말을 했다. 그는 시간에 속해 있는 것이다. 자신을 사로잡는 공포로 보아 거기에 최악의 적이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는 그런 순간이 온다. 라고. 온 사회가 노화에 대한 공포로 앞섭니다. 지난 20년간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심리학자 토드 넬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에게 관대하지 않으며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역설적인 것은 젊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상처로 고스란히 돌아올 편견을 퍼뜨린다는 것이다. 마치 자신들은 나이가 먹지 않을 것처럼 이정에서 만날 인생의 현자들은 노인과 노화에 대한 관념, 즉 우리의 미래이기도 한 70대 이후의 삶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덮어놓는다. 고개마다 다른 기쁨이 있다. 나이를 먹는 것은 인간이 겪는 가장 낯선 경험이다.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인류가 공유한 한 가지 공통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 하지만 노인이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과 정신적으로 분류되며 심지어 전혀 다른 종으로 취급받기도 한다. 그들이 마치 태어날 때부터 줄곧 노인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보면 인간에게는 노화가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능력과 나이가 든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이 때문에 관련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노년의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모색하기도 한다. 심리학자 로자 카스텐슨과 제레미 벨렌스는 대학생들이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될 방법을 개발했다. 몰입형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첨단 장비를 이용한 방법으로 노인이 된 자신의 모습을 좀 더 현실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학생들은 그를 통해 디지털로 만든 자신의 미래 모습을 본다. 이렇게 미래를 시각화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은퇴 후의 삶을 좀 더 현실적으로 계약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있다 해도 젊은 사람들이 50년 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사람들은 이미 노년의 삶을 경험한 이들이 들려주는 정보보다는 자신들이 되고 싶은 모습으로 노년을 상상하고 그 삶의 환상을 품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나는 인생의 현자들로부터 노년의 삶에 대해 들으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내가 만난 인생의 현자들은 젊었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훨씬 높은 수준의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그 말을 들으니 내 머릿속에 자리한 편견을 비집고 새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나이 드는 건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일인 것 같은데 이 책을 읽는 분들에게도 권한다. 우선 노화 가정에 대한 두려움을 떠올리고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미 그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다음 말들을 읽어보자. 받아들이라. 싸우지 마라. 나이를 먹는 것은 하나의 태도이자 과정이다. 지금 삶이 긍정적이고 즐거우며 목적이 있다면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다. 레이 캐들 80세. 80대에 접어든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 들고 노쇠하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무덤이나 영안실로 가는 중이라고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보다는 훨씬 괜찮으니까.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세상에는 많아. 관심을 가질 만한 일들, 기쁨을 안겨다 줄 일들이 우리는 지금 길의 끝에 서 있는 게 아니야.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길 위에 서 있는 거지. 조셀린 워키 86세. 나는 젊은이들에게 나이 드는 건 아주 멋진 일이라고 말해주고 싶어. 전혀 개의치 않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할 수 있지. 얼매기고 고추장스러운 것도 없어. 친구가 부르면 바로 나갈 수도 있고 굳이 집에 있지 않아도 돼. 젊었으면 누가 만나자고 전화를 해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나갈 때가 많았어. 지금은 전혀 걸릴 게 없지. 라모나 올버거 76세. 노화에 관해 인생의 현자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넉넉 걸 걱정하느라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들은 실제 노인이 된다는 것은 젊어서 생각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라고 말한다. 상상과 실제는 어떻게 다를까? 나는 수많은 노인들로부터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줄 만한 두 가지 지혜를 얻었다. 첫째, 인생의 현재들 중 대다수가 노년의 삶에 대해 편안함, 존재의 가벼움, 고요하고 평화로운 일상 등 긍정적인 말로 표현했다. 그리고 나는 세실 랭킨 92세와 함께 봄날 오후를 보내면서 내 눈으로 그 편안함을 지켜보았다. 세실을 만나러 갔을 때 파트타임 간병인이 나를 거실로 안내했다. 거실의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고요한 호숫가와 아직 앙상한 나무들이 내다 보였다. 세실은 호숫가에 있는 이 집에서 50년째 살고 있으며 지금은 아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수에서 수영을 즐기곤 했다. 이젠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해서 수영은 더 못해. 세실이 말했다. 몇 년 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결혼 68년 만에 이별이었다. 세실은 60대인 세 딸과 가까이 지낸다. 그녀는 자신의 나이 나 떠나야 할 시간에 대해 어떤 착각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내 나이 92야. 95까지 산다면 기적이지. 세실이 웃으며 말했다. 나이가 드니 이런저런 제약도 있다. 나이를 먹으면서 삶의 반경이 더 좁아졌지. 잘 걷지 못한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일들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휠체어를 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박물관에도 못 가. 도서관에도 자주 가곤 했는데 이제 누군가 함께 가야 하고 쇼핑도 못해. 하지만 마음은 박물관이며 도서관에 있어. 난 여전히 행복한 사람이야. 다른 많은 인생의 현자들과 마찬가지로 세실은 노인이 된 후 상실의 아픔은 있었지만 완전한 포용, 소소한 것들에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을 얻었다. 그냥 단순히 어른이 아니라 노인이 되고 보니 모든 것들이 더욱 명확해지더군. 내 딸한테도 말했어. 내 삶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이야. 나도 내가 왜 지금이 더 행복한지를 줄곧 생각했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우선 젊었으면 겉으로 중요했던 일들이 이젠 그리 대단치 않아졌어. 그리고 늘 지고 살아온 책임감도 더 이상 느낄 필요가 없고 난 책임감이 꽤 강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책임질 일이 별로 없지. 애들이 이제 자기 삶을 알아서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 애들이 뭘 하든지 다 자신들 몫이지. 잘하리라 믿어. 늘 옳은 결정을 내릴 거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잘 이끌어 나갈 거라는 뜻이지. 손주들도 괜찮을 거고 아주 책임감이 강한 애들이지. 그 아이들이 참 자랑스러워. 그리고 나는 아직 내 집에 살고 있잖아. 이 집은 여름이면 정말 건사해. 여름이 되면 난 밖에서 살지.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오면 휴가 온 기분도 내지. 나이를 먹으니 누군가를 접대해줘야 한다는 강박에서도 자유롭더라고. 오히려 방문객들이 나를 챙겨주지. 아주 홀가분해.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만족감이랄까. 내 나이 또래 다른 사람들도 다 나처럼 말하더라고. 비단 세실만 특이하게 겪는 일이 아니다. 80대에서 90대의 인생의 현자들이라면 나이 드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젊은이들에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말해줄 것이다. 잊어버리라고.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나이 든다는 것은 삶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다. 노년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기회와 만족을 주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인종이나 경쟁력 등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노인들이 느끼는 감정이다.
내가 두 번째로 놀랐던 것은 인생의 hen자들이 나이 드는 것을 하나의 탐험으로 여기는 즈음이었다. 그들에게도 나이 먹는 것은 미지의 영역이며 출세와 양육 책임이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지도가 있던 중년과는 달리 지도자차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많은 인생의 hen자들이 나이를 먹는 것은 새로운 기회와 경험해보지 못한 색다른 관심사들이 가득한 신천지를 탐험하는 기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에게 나이 드면 쇠락의 시간이 아니라 모험이다. 로레이 바우어 89세는 낙천주의는 아니다. 그녀는 노화 문제를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않는다. 로레이는 매우 활동적이며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이에 따르는 신체활동의 제약을 몹시 속상해 한다. 하지만 그녀는 노화를 탐험으로 생각한다. 로레이는 이렇게 말했다. 테니스넷이 율리시서에 이런 구절이 있지. 가자 친구여, 새 세계를 찾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네. 이 구절은 내 삶의 주문이야. 이 말은 백사가 된 사람한테도 해당되는 말이야. 앙투아네트 와킨스에게 이 화두를 꺼내자 젊은이들에게 분명히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살아보니 나이와 고개를 넘을 때마다 이전에는 없던 기회들이 생기더라고. 그리고 각 고개마다 다른 기쁨들이 있어. 사람들은 나이 드는 걸 지나치게 두려워해. 걱정하지만 나이 드는 건 무언가 같으니까. 많은 인생의 hen자들이 노는 길을 모험하다 보면 새로운 기회와 관심사들이 펼쳐진다고 말한다. 헨리 데이비드 82세는 경제대 공황이 환상이던 시절 가난한 농가에서 자랐다. 헨리의 가족은 농사를 지어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다. 대공황은 삶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어 놨어. 하는 일 그리고 소망까지도 바꾸었지. 다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안간힘을 썼어. 정말 그랬다. 헨리는 과학기계 디자인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땄다. 그는 70세까지 일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이 드는 것이 신나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젊었을 때보다 은퇴 후 훨씬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어. 그것도 아주 즐겁게 말이야. 무엇이든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면 정말 즐겁지 않겠나. 그런 면에 쓰는 경험이나 지적 호기심도 충분치 않고 아직 배운 것도 많지 않은 20대보다는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지. 살면서 얻은 지혜의 조각들을 한데 모아 사회에 보탬 되도록 내놓는 것도 지금 내 삶의 일부라네. 역사협회나 다른 기관들도 함께 아주 즐겁게 일하고 있지. 이렇게 신나게 산 것이 한 10년쯤 됐나? 20년 전에는 이용하지 못했던 구슬들도 이 나이가 되면 깨워서 보배로 만들 수 있다네. 젊어서 나이 드는 걱정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나이 드는 건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일이니까. 젊을 때 병는 쓸 몸을 만들어라.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대해 말하면 흔히 죽음부터 떠올린다. 그래서 세상이 다 아는 건강 관련 상식이나 주변 사람들의 잔소리에 콧방귀를 뀌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죽음 운운하며 자신의 습관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보았다. 한 예가 내 장모님이다. 스코틀랜드 태생인 장모님은 150cm 남짓한 키야. 적극적인 성격이다. 유무 간격도 탁월하고 개임도 곧잘한다. 지금껏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다정다감하다. 하지만 장로님은 베이컨이면 소시지, 고기, 술, 단 것 등을 굉장히 즐겨 먹었다. 담배도 하루에 한 갑씩 피우는 애연가인데다가 운동은 전혀 안 했다. 습관을 바꾸어야 한다는 말도 자주 했지만 소기의 경일기였다. 장모님은 그러한 습관들을 고스란히 즐기며 살 만큼 살면 되지 뭐 하는 말을 자주 했다. 장모님은 요즘 사람들이 죽음에 관해 지나치게 걱정을 많이 하며 그 때문에 매사에 지나치게 엄격하게 군다고 불만을 터뜨리곤 했다. 장모님뿐 아니라 비슷한 사례를 나는 숱하게 겪었다. 내 주변에 비만하거나 흑염자 혹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곤 한다. 어차피 천년만을 살 것도 아닌데 뭐 몇 년 덜 살면 그만이지. 지금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래?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장모님은 내 잔소리를 귀찮으며 당신의 건강은 다 신의 뜻에 맡겼으며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데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인생의 hen자들은 이러한 태도는 잘못이라고 말한다. 한 가지 사실을 관가했기 때문이다. 건강에 해로운 짓을 한다고 해서 일찍 죽는 것은 아니라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만성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담배 피우는 사람, 과식하는 사람, 종일 꼼짝 않고 누워 TV만 보는 사람 중 대다수는 자신에게 닥치 치약의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것이라고 지나치게 아니란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게 죽는 경우는 드물다. 병은 쾌락의 이자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나날이 버거워지는 병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 내 장모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보자. 장모님 60세에 수많은 합병증을 유발하는 당뇨병을 얻었다. 몇 년 후에는 유방암이 발병했고 폐기종이 생겼으며 심부전체 진단도 받게 되었다. 합병증이 생기면서 장모님의 몸무게는 더욱 늘었고 체중이 점점 몸에 부담을 주었다. 하지만 그중 어떤 병도 장모님은 급작스러운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다.
장모님은 결국 81세의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모님은 마지막 20년을 만성 질병들을 앓으며 산 것이다. 활동 중인 분이었지만 사회 활동과 여행은 물론 하다못해 일상생활까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끔찍한 5년을 보냈다. 인생의 현자들은 지금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미래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60세 정도 되면 그때부터 평균적으로 20년을 더 산다. 걱정해야 할 것은 그 20년 동안의 삶의 질이다. 인생의 현자들이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죽음은 생각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젊은 나이에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더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70대, 80대 혹은 그 이후를 위해서다. 혹시 아는가 지금 몸으로 100년을 살게 될지. 토드 울레트 77세의 간결한 설명을 들어보자. 나이를 먹는 건 괜찮아. 근데 산소 탱크가 달린 휠체어에서 살아야 한다면 어떻겠어? 지금 알았어. 미리 막을 수 있다면 무조건 막아야지. 나이가 들면 인생을 훨씬 더 느긋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 단 끔찍한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말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떤 노력이라도 해야지. 담배나 몸에 해로운 것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그 여파가 반드시 드러나니까 말이야. 샬로페가 역시 같은 생각이다. 젊어서 몸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는 나이가 들면 고스란히 나타나는 법이야. 젊어서 검진도 제대로 받고 체중도 관리하고 몸을 혹사하지 말고 건강에 신경 써야 해. 지나친 흡연, 음주, 약물 모두 몸을 망치게 만들지. 이런 것들을 절제해야만 나이 먹어서 고생하지 않는다네. 인생의 현자들의 의견은 건강과 관련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100년 전의 삶을 살펴보자. 그때는 급성 전염병으로 일찍 죽는 경우가 흔했다. 그러다가 위생과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많은 건강 문제들을 극복하게 되었다. 검사 장비들도 좋아지고 질병들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게 되면서 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감소했다. 현대인의 사망 원인은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현대인들은 주로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폐질환 같은 만성질환으로 사망한다. 이러한 만성질환들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먼저 폐렴. 내 할머니 세대는 이 병을 늙은이의 친구라고 불렀는데 이 병에 걸리면 비교적 빠르고 고통 없이 죽기 때문이었다. 같은 병은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간다. 그래서 이러한 병들은 만성질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흔히 만성질환들이 또 다른 공통점은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이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만성질환은 모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에 의해 유발된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질병 유발 요소 3가지가 있다. 바로 무리한 다이어트, 운동 부족, 흡연이다. 세계보건기구의 의견과 인생의 현자들의 의견은 일치한다. 모든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죽는다. 하지만 만성질병으로 느리고 고통스러운 단계를 거치며 죽여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이러한 병들은 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대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유발하지 않는다. 병은 말을 타고 들어와 거북이를 타고 나간다는 속담처럼 서서히 몸이 쇠약해지고 오랫동안 진행된다. 누구든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상황은 피하고 싶을 것이다. 인생의 현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기 위해 자신들이 몸속에 가슴 아픈 경험을 들려주기도 했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통안전 수업이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끔찍하고 처참한 교통사고 현장들을 보여주곤 했다. 지금 이 책에서 만성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사례를 다소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 역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일종의 안전교육이랄까. 다프네 프리 71세는 가능한 기분 좋게 삶의 모든 것들을 즐겁게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녀는 심각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남편을 간병하느라 어깨가 무겁다. 남편이 병에 젊어서 제대로 건강관리를 하지 않아서 생겼다고 딱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생활습관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처음 남편에게 심장마비가 왔을 때만 해도 3중 혈관 수술만 받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죠. 그런데 그나마 심장마비는 가장 수월한 병이었어요. 그 이후 당뇨병이 오는 바람에 계속 식이요법을 인슐린도 맞아야 했죠. 그러더니 신부전증이 왔고 결국 남편은 쓰러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꼬박 15년을 이렇게 지내고 있답니다. 널 걱정하면서 말이에요. 이런 걱정하지 않고 사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우린 수시로 응급구조대에 전화를 해요. 당뇨병 때문에 급할 때가 자주 생기거든요.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 직전까지 간 것만도 벌써 3번째네요. 이제 구급대원들도 우리 집에 오면 묻지도 않고 바로 남편은 침실로 가요. 건강을 망친 이들이 가장 뼈저리게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흡연이다. 흡연으로 건강이 망가진 사람들은 처음 담배를 피웠던 그 순간을 바꿔놓을 수 있는 마법의 지팡이가 있다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지팡이를 휘두르고 싶다고 했다.
그들도 젊었으는 담배의 해악을 부인하곤 했다. 길거리에 일찍 죽일 밖에 더 하겠느냐고 하면서. 하지만 그렇지 않다. 테리 루킷 87세의 사례를 보자. 젊은 친구들에게 가능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택하라고 말해주게.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말이야. 나도 젊었으면 꽤 건강했어. 수영이며 하이킹, 테니스, 스쿼트, 핸드볼도 운동도 즐겼지. 그런데 1940년대에 해병대에 입대하면서 담배를 배웠어. 이후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웠고 쉬고도 몇 대씩 피웠지. 한 2년 끊었던 적도 있었는데 다시 피웠어. 1977년 기관지 폐렴에 걸렸고 결국 담배를 끊긴 했지만 1989년에는 5종 심장혈관 우회 수술을 받고 1992년에는 악성 폐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네. 아내는 4절반 정도 흡연을 했는데 폐암으로 죽었어. 아내가 죽자마자 바로 이듬해에 나는 방사선 요법과 항요법을 받아야 했지. 허빈성 폐렴에 걸렸거든. 내 삶은 4번째로 위협한 병이지. 젊은이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건강한 식이요법, 운동, 그리고 반드시 검연하라는 거야. 굳이 변명하자면 1940년대에는 담배의 중독성이나 심장질환, 폐질환 같은 병들과의 연관성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어. 요즘처럼 잘 알지 못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변명거리도 없으니 피우지 말아야지. 티나 올리브는 11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 아프다. 결혼 50주년을 기념하자고 약속하더니 거짓말이 되어버렸지. 결혼한 지 47년 남짓 살다 떠났으니까. 그이는 한동안 아팠어. 심장마비도 하고 그전에 경동맥 수술도 받았거든. 남편은 담배를 피웠어. 지금 우리 애들은 담배를 안 피워.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봤거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남편은 심장 수술을 받고는 병원에 5개월 넘게 있었는데 다시는 집에 오지 못했어. 그동안 나는 80km가 넘는 거리를 하루도 걸지 않고 매일같이 병원과 집으로 갔어. 애들도 아버지가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봤지. 남편에게 담배 좀 피우지 말라거나 술 좀 그만 마시라고 하면 늘 이렇게 말하곤 했어. 뭐 어땠어? 언젠가는 다 죽어. 그런데 정작 고통받는 사람은 누군 줄 알아? 바로 가족들이야. 건강을 돌보지 않고 되는 대로 살면서 뭐 어땠어? 누구나 언젠가는 다 죽어 하는 것은 비겁하다. 가식하고 운동을 게으리 하고 담배를 피우며 살다가 때가 되면 편안하게 세상을 떠난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언제 죽을지는 선택할 수는 없지만 몇십 년이라는 시간을 건강하게 살다 떠날지 끔찍한 육체의 고통을 이고 하염없이 고통받다가 떠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 살아있는 동안 죽음은 없다. 인생의 현재들에게 꼭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죽음에 관한 생각이었다. 고백한데 나도 죽음이 두렵다. 내가 죽음이 무엇인지를 처음 안 것은 4살 무렵이었는데 이후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았다. 남들은 그런 걱정 없이 잘도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다. 물론 나만 그런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심리학에는 공포관리만 연구하는 분야가 따로 있을 정도이다. 공포관리 이론에 의하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은 잠재적으로 공포를 유발을 하며 이로 인해 심신이 쇠약하여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만든다고 한다. 인생의 현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통계적으로 70세 이하의 사람들보다 죽음에 훨씬 더 가까이 있다. 날개 달린 시간의 전차처럼 죽음이 그들 모두에게 급속하게 다가오고 있다. 지금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활동적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늘날 미국인의 평균 수명은 78세, 한국인 78세이며 인터뷰 대상자 중에는 이미 평균 연령대를 넘어선 이들도 상당히 많았다. 현재까지 보고된 세계 최고령자는 적극적인 프랑스 여성인 장 칼망으로 그녀는 122세까지 살았다. 그 정도까지 사는 사람이 또 있을지 모르지만 그 역시 영원히 살지는 못했다. 노인들에게 죽음에 관해 물어보는 것이 건기라는 사실은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기로 했다.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했다. 어르신, 연세가 되면 앞으로 살아야 할 날보다 살아온 날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삶의 끝자락에 있다는 건 어떤 느낌입니까? 그리고 이어서 죽음에 대해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 삶에 품었던 기대는 무엇이었는지, 평소 죽음에 대해 걱정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지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죽음을 거부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죽음에 대해 강렬하고 압도적인 공포를 느끼는 것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들은 죽음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였고 기꺼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도 되어 있었다. 인생의 현자들은 죽음을 자주 생각하지는 않으며 젊었을 때보다도 덜 생각한다고 했다. 고령에 이를수록 죽음을 덜 걱정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인생의 현자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끄리낌 없이 말하는 것을 편하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내 마음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인생의 현자들이 죽음에 관해 들려준 이야기는 이런 것들이다. 로즈마리 브루트 소터 90세는 평생을 그리지 않고 꼬박꼬박 교회에 나갔다.
로즈마리에게 사회생을 믿느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궁금할 때가 많지. 사회생이 정말 있는지 나도 궁금해. 이제 알게 되겠지. 더 이상 그 문제로 성가시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 곧 알게 될 테니. 로즈마리는 노인이 된 후 죽음에 대한 감정이 크게 바뀌었다고 했다. 자네도 어렸을 때는 잠자리에 들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나? 아프기라도 하면 이러다 영영 못 일어나는 건 아닐까 걱정도 하고 말이야. 난 더 이상 그런 생각은 안 한다네. 나이가 드니까 평화롭게 잠자리에 들게 되더군. 만약 내가 아침에 못 일어난다면 더 좋은 곳에 가 있겠지? 그냥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해. 나도 한때는 몸이 좋지 않거나 하면 잠자리에 들 때 두려웠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당장 죽을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죽음이 들어온 건 아니라네. 거저 삶에 다른 지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미 그곳에 가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도 있고 전혀 걱정하지 않아. 나도 내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이상한 맨 앞에 등장했던 에드워나 엘버트는 죽음을 대하는 인생의 현재들의 보편적인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그것은 관심과 호기심 수용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이다. 따뜻하고 재치 있으며 열린 마음의 소유자인 에드워나는 현재 94세이다. 그녀는 심각한 사고와 병을 겪으면서 죽음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왜 아무도 모르는 걸까? 분명 우린 절대 알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거야. 죽음은 신비이니까.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해도 죽음에 관해서는 나나 그 사람이나 모르긴 마찬가지지.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하지만 나는 아주 편안해. 죽음이 두렵지 않아. 솔직하게 말해주면 죽음 가까이 갔던 경험이 내게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신이 나를 살려주신 건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 110세 정도 되면 알게 되려나? 죽어간다는 것도 전혀 두렵지 않아. 죽음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야. 모든 것이 언젠가는 다 사라지니까 다시 태어나는지 아닌지. 사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지. 죽음에 관한 이야기할 때 남편이 자주 하는 말이 있지. 당신이 천국에 간다면 정말 좋겠어. 그런데 이제 좀 자면 안 될까? 종교적 믿음이 깊은 인생의 한자들은 신앙의 의지에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들에게 죽음이란 단지 저 세상의 문으로 들어가는 단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의 마리 클라크는 86세는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 내 신앙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고 있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로 가게 될지도 알고요. 신이 나를 당신 집으로 불러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게으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믿으니까요. 설령마리처럼 독실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 해도 많은 인생의 hen자들의 사위의 삶이 있다고 믿었다. 플로라 텀벌 80세는 죽음의 새로운 시작으로 본다. 내겐 신이 중요한 존재이지. 나는 종교와 종교적 실천의 울타리를 들락날락하며 살았어. 하지만 영적인 것은 늘 생각했다네. 사후에 대한 생각을 물었나? 그건 새로운 모험이지. 나는 천국이 다시 만날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한 곳일 거야. 그러니 얼마나 설레는 모양이겠나? 종교가 있는 사람들만 죽음에 대한 공포 없이 노는을 보내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신을 믿지 않은 인생의 현재들 중에서도 삶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인터뷰했던 트루디 스코프는 87세나 예술작품과 책들이 가득한 뉴욕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는 지적이고 세련된 뉴요커의 전형으로 자의식도 높고 분식적이며 매우 폭넓게 살아왔다. 트루디는 종교를 믿지 않는다. 나는 자연이 신이라고 믿어. 어머니와 할머니는 종교적인 집안에서 자랐지만 아버지는 종교가 없었지. 그래서 우리도 별다른 종교 없이 자랐어. 하지만 로즈마리 브루스트와 마찬가지로 트루디 역시 지금의 나이에 이르니 죽음을 두려워하던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다. 그것 또한 죽음에 대한 공포는 젊은 사람들에게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삶이고 죽음이고 죽음이고 삶이지. 죽음을 생각하는 건 더 젊었을 때는 하던 일이야.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군.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살아있지 않을 수 있지? 정말 당황스러운 기분이지. 하지만 세금에 있는 동안 나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어. 내게 그리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다는 건 알아. 하지만 걱정은 안 해. 할 수만 있다면 매일 밤 나가고 싶은 것도 그런 이유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다 하고 싶어. 하지만 죽는 걱정은 안 해. 걱정은 그는 생각도 잘 안 해. 진심이야. 존 스탄스 73세 역시 좋은 사례를 보여준다. 존은 잉글랜드의 노동자 집안에서 자랐다. 그는 집안에서 대학에 간 최초의 사람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훗날 유명한 학자가 되었다. 그 역시 사춘기를 보내면서 종교에 흥미를 잃었다. 사실 여러가지 이유로 어제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보았네. 내가 종교에 무관심해진 것이 언제부터인지 기억하느라고 말일세.
아마 16살 때였던 것 같다. 당시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다 윌슨이라는 생각이 들더군. 내가 흥미있었던 건 과학과 철학이었지. 철학과 과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종교와는 점점 거리가 생기더군. 저는 이성을 신봉하며 건전한 이론과 종교를 배제한 현실적인 세계관을 지닌 사람으로 삶을 위협하는 병과 맞닥뜨렸을 때에도 그는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 15년 전 그는 암에 걸리고 무사히 치료를 마쳤다. 그런데 얼마 전 더 나쁜 소식을 들었어. 2년 전 좀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죽을 수도 있지. 저는 죽음을 코앞에 마주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진정하게 받아들였다. 그에게 나이가 없는 죽음에 대해 묻자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삶이 훨씬 쉬워질 걸세. 나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사회사를 믿지 않아. 천국도 기대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질까 걱정할 필요도 없네. 물론 정말 지옥이 있다면 아주 놀라겠지. 죽음을 현실적으로 바라본다면 살아가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걸세. 다른 비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사유의 셈이 기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현실적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고 더 안심된다고 생각한다. 죽음을 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현재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던진 한 가지 조언은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라는 것이다. 실제로 죽음에 대해 물었을 때 그들이 가장 크게 걱정했던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가족들에게 짐만 남기고 떠나는 상황이었다. 마지막 여정을 위한 준비는 책임감 있는 행동일 뿐 아니라 든든한 위안이기도 하다. 테드와 루시 로안과의 인터뷰는 터키 즐거웠다. 테드의 표현을 빌자며 꿈에 그리던 손으로 만나 57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온 이 부부는 현재 노인주택지구의 아늑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이 부부는 따뜻하고 다정한 한대의 인터뷰를 마치고도 내내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테드는 성직자이고 루시는 아동보호 단지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4명의 자녀를 잘 키웠고 자녀들 모두 자신들이 사는 지역의 각종 단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84세인 테드는 여전히 지역 교회들을 다니며 설교를 하고 있다. 테드랑 루시는 둘 다 전혀 죽음에 가까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루시가 말했다. 제 아버지는 98세에 돌아가셨지요. 어머니는 89세에 돌아가셨고 나는 이제 80세이니까 최소한 10년을 거뜬히 살 거예요. 테드는 직업 특성상 죽음에 대해 많이 상ter했지만 죽음은 걱정하지는 않는다. 이따금 수시간 집도할 때가 있지. 그때는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기를까 궁리하지. 나는 늘 사람을 잃었다는 상실감보다는 그가 살아온 삶을 축복하는 데 더 무게를 둔다네. 하지만 정작 내 죽음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보지 않았어. 이론상으로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기도 하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그는 죽음을 걱정하지는 않지만 준비는 필요하다고 말한다. 신경 쓰는 것이 하나 있다면 내가 살아온 삶을 잘 정리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짐을 남기지 않는 거지. 내겐 서로와 책들을 정리하는 상자들이 있다네. 유언과 재산에 관한 문제들도 확실하게 마무리해두고 싶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내가 떠나더라도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지 않겠나. 주변 정리를 해두면 가족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되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도 좋겠지. 루시 역시 편안을 위해 삶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려 한다. 나는 죽음을 그리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 대리인과 유언자 모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당장 걱정스러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써던 물건들이야. 우리가 삶에서 쌓아온 저 물건들 말이야. 내가 모은 앨범들 좀 봐. 아마 애들은 가지를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고민 중이라네. 편지들을 보관한 테드의 상자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는 정리하는 걸 아주 좋아해. 삶을 정리하는 일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어. 이러한 정서는 다른 인생의 hen자들에게서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는 행위는 삶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의미로 살아온 모든 것들을 정돈해 매듭을 잘 짓겠다는 상징적인 의미이다. 죽음에 관한 인생의 hen자들이 들려준 이야기 속에는 걱정이나 두려움은 없었다. 다만 호기심과 수용, 여정을 잘 준비하고 싶은 바람만 있었다. 실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죽음을 대하는 인생의 hen자들의 자세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